이해 갔어? 이해 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빈아, 여기 길이가 등각도 운동일 경우에는 자 1대 3대 5가 된단 말이야. 구간당 이동거리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니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3일짜리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랑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 똑같이 생겼어.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비 1대 3대 5를 알아야겠네. 이해갔지? 오케이. 자, 그렇게 푸는 방법 하나가 있고, 이제 다르게 풀어봐야겠다. 그지? 여기에 걸린 시간을 알아 몰라 지금? 모르거든. 여기가 지금 속도비가 3x라고 했고, 얘가 x라고 했어. 얘가 3배 크다 했어. 봐봐 얘 어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아까 V0 나오고 여기가 0.5 V0 나오고 여기는 1.5 V0 나오잖아? 족보다고 부합하지? 알지? 자, 그래서 부합하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가 성비는 어때야 돼? 등가속도 운동인데 서로 같아야겠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오케이. 그러면 V0 플러스 알파 대 V0 마이너스 알파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3대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이해됐어? V0에서 플러스 알파 올라갔지? 얘랑 그러면 얘는 3x 나와야 되고 그리고 V0에서 알파를 빼면은 x 나와야지? 그럼 어차피 약분하면 얼마 나와? 3대 1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V0 플러스 알파는 3V0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V0 플러스 알파는 3V0 마이너스 3알파 됐지? 그러면 이렇게 넘기니까 4알파가 얼마 나와? 2V0 그럼 알파가 얼마 나와? 0.5V0 이렇게도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어차피 이렇게 해서 나오든 이렇게 해서 나오든 똑같이 나와. 그래서 기류비가 홀수배가 나오면 알았지? 기류비가 이동거리비가 얼마 나와서 3대 5가 나오면 그럼 이거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고 이렇게 풀어도 어차피 상관없지만 얘는 훨씬 빨리 풀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기억으로 가보자. AU 가속도 크기를 구하래. 자 성빈아 AU 가속도 크기 구하라 했거든. AU 가속도 크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겠어? 가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지? 네. 여기 시간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여기 시간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럼 이미 시간 t로 가면 t분의 뭐 어떻게 전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t가 없을 때 연호야 어떻게 해야 돼? t가 안 주어져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하유라 t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EAS 써야 돼. 알았지? 효빈 알았지? 시간이 안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 알았죠? 왜냐면 이게 봐보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1.5V0니까 이 친구 t분의 1.5V0가 a잖아. 그러면 t는 얼마야? t는 다른 데서 또 가져와야 돼. 뭘 가져와야 돼? 넓이가 이동거리가 얼마야 지금? b는 5L은 이동거리는 넓이지? 이 그래프에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V0 플러스 1.5V0 곱하기 높이 T 그래서 T는 얼마? 그러니까 대입해가지고 A는 얼마? 그러면 식을 지금 몇 번 연립한 거야? 2번 연립 플러스 전개 한 번 더 3번 그렇지? 일로 가자. 2 곱하기 가속도를 물어봤고 이 친구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5L이지. 5L은 자 나중 속도가 1.5 2분의 3 V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V0의 제곱 얼마 나와? 10 AL은 여기가 4분의 얼마 나오지? 9 4분의 4 5 V0의 제곱 그러면 약분되니
2A에 8AL은 V제를 적용하겠다. 알았지? 그러면 A는 얼마야? 8L분의 V제, 8L분의 V제를 제곱이지? 그렇지? 그럼 기억은 많았을 어 기억은 많았지? 알았죠?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풀면은 전개를 또 해야 되니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알았지? 그 다음 니은 Q에서 속력. 얘들 안 되었다. 내가 볼 때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여러분이 더우면 몸이 너무 힘들어. 학원에 있는 음료수랑 먹으라. 그러면 힘들어. 질문 있어, 아저씨? 질문 있어? 없지? 자, 2번 봐보자. Q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자, 봐봐, 여러분. Q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자, Q에서의 속력. B가 여기서 출발할 거야. B가 여기서까지 3L이야. 그리고 여기서까지 2L이야. Q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자, Q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로 와봐. 자, 여기가 5L이거든. 근데 5L에 여기서 매델 갔을 때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5L이야. 여기 이렇게 가야지 5L이란 말이야. 그러면 3L이면 여기 와야 돼. 그렇지? 여러분 봤을 때 B 대시고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홀 쓰면 떨어지기가 쉬운데 짝 쓰면 떨어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 쓸 거냐고 2에 있어 쓰자. 여기서가 나가는 게 1.5 2분의 3 V제고 여기서의 속력을 골라 X 그지? 오케이. 그러면 2 곱하기 A가 어떻게 돼? 8L분의 V제로 제곱 곱하기 S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3L은 나중속도면 2분의 3 V제로의 제곱 빼기 처음 저기 요 순간속도 물어봤잖아 지금. 그지? 요 순간속도면 알아 몰라? 요 순간속도면 모르잖아. X제곱 됐어 성민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미안. 여기서 V제로로 시작했고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 그지?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A는 V고 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L이고 그러면 낮은 속도 X제곱 빼기 처음 속도 V제로의 제곱 됐을까 성빈? 어디부터 모르겠니? 저기요. 요거는 글이 책에 나와 있어. 여기가 어디 점이야? 성빈아 여기가 B점, 여기는 Q점, 여기는 네. R점. 근데 Q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알았지? 네. 그러면 요 식을 활용해 보자. 요 식 2 곱하기 됐지? A가 여기서 구해보니까 얼마야? A가 8일분의 V제로 제곱이지? A 8일분의 V제로 제곱. 그 다음에 S 여기서 때까지 얼마 갔어? 3일. 낮은 속도를 모르니까 X제곱. 처음 속도 V제로 제곱. 됐지? 자 그러면 약분돼 가지고 자 3대 8 4 그러면 4분의 3 V제로의 제곱은 X제곱 빼기 V제로의 제곱이니 X제곱 어떻게 되냐? 여기면 4분의 7 V제로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야? 2분의 루트 7 V제로다. 자 그래서 B가 A에 얼마네? A는 얼마에서 속력이? A는 2분의 V제로잖아. 그렇지? 그럼 몇 배 차이 나? 성빈아 2분의 루트 7하고 2분의 1하고 몇 배 차이 나? 루트 7배지. 니은 맞아서 틀렸어 그러면? 그러면 니은 맞아요. 맞았다. 자 디귿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 구하래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A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러면 자 2분의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래서 V0 플러스 0.5 V0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T가 몇 L 나와? 성빈아 A는 몇 미터 이동했어?
네. 그렇지. 3일 이동했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곱해주면 얼마 이거? 2분의 3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4분의 3 V0 곱하기 T가 3일이면 T는 그럼 어떻게 돼? 약분 되니까 V0분의 4일이다. V0분의 4일이야. 됐지? 됐지. 자, 다 적으세요. 잘 적어보세요. 잘 정리해주세요. 표비나 요거 알아야겠지. 요거 잘 써먹어야겠지. 그렇지? 그래프로 무조건 풀어야 돼. 여러분 해설지 보면 식을 아주 깔끔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소리예요. 식을 깔끔하게 씁니다.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그래프로. 그러면 이동거리가 홀수배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면 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그러면 성비나 만약에 여기에서 2L만큼 갔을 때라고 하면 풀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워. 알았지? 자, 1대 3대 5에서 요 구간에 2L만큼 간 거면 그러면 여기 어디 가잖아. 근데 이거 면적이잖아. 그럼 루트가 쉽게 나와. 알았지? 그러면 성비는 여기서도 만약에 요 구간에서 2L만큼 간 걸 물어봤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EAS로 푸는 게 훨씬 쉽다. 알았죠?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래프가 머리에 들어있는 게 좋아요. 여기. 운 좋으면은 그냥 그래프만 알면은 바로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5분 끊어줄까? 5분 끊었다 할까? 괜찮아.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자, 잠 오시는 분들은 자 음료수 한 잔씩. 학원에 얼음 알죠? 어떻게 먹는지. 얼음 한 잔씩 하세요. 5분만 끊었다 합시다. 5분만 끊었다. 너무 피곤하시면 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18번 풀어봅시다. 18번. 18번만. 18번 풀었네. 19번 풀어봅시다. 19번. 자, 그림 가는 A, B, C를 연결해가지고 측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등각도 운동을 하다가 2초일 때 C이 떨어졌대요. 2초일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끝났네. 그래가지고 C 이렇게 여기다 얘가 A고 자,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우선은 여기를 해석하기에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A의 질량, C의 질량. 여기서부터 해석합시다. 성빈이 이해됐어?
여기 지금 A, B가 같이 A, C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두 개지. 예. A 질량 모르고 C 질량 모르지. 예. 여기는 이렇게 낙하하는데 이거 B가 이거 낙하하잖아. 그렇지? 이거 그래프 가보니까 선빈아 그래프 가보니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 그렇지?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잖아 선빈아 그지?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지. 자 여기 구간 가속도 얼마야? 가속도 얼마야? 그래프 읽어볼까? 0m/s가 4m/s로 됐지. 그래프가 맞아. 3m/s지. 근데 몇 초 걸렸어 지금? 2초. 2초 걸렸지. 그러면 가속도는 1초당이잖아. 그럼 1초당은 맨 얼마 변했어? 2m/s 변했지.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2. 맞아. 2m/s 제곱이고 여기 구간은 가속도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 구간은 4. 맞았어.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그러면 두 물체가 움직이잖아, 그렇지? 자, 두 물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봐보니까 요 두 물체 중에서 움직이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둘 중에 이 친구 때문이지, 그렇지? 이 친구의 질량 때문이지, 그렇지? 질량이 중력가속도 만들지. 중력가속도 얼마래? 10m/s 제곱이네. 그랬더니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잖아, 그렇지?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지. 얼마의 가속도로 움직여? 여기서 여기 보자. 언제 끊었대? 이때 끊었대. 그러면 끄는 후는 여기다. 그렇지? 얼마 가속도야? 4. 4m/s 제곱. 그럼 이거는 10mc지. 10mc고 이렇게 하면은 4mc고 이렇게 하면 12지. 그래? 그럼 얼마야? 6mc는 얼마야? 12. 그럼 mc는 얼마야 돼? 6kg이다. 됐지? 이거 6kg이래. 성규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저거 오른쪽 저거 있잖아요. 오. 근데 그게 응. A만 떨어지고요. 오. A만 잘랐어. 아, 문제에서 A만 잘랐대. 그래서 A에다가 손을 안 그려버렸어. 이제 C만, B, C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B, C의 자르는 운동이 여기에 기록돼 있어. 여기. 그래서 3m/s 제곱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원인은 중력 때문이었잖아. 그랬더니 모두가 움직였지. 얼마로? 4로 움직였어. 그래서 연산해 보니까 MC는 2kg. 오케이. 그럼 여기도 읽어보자. 이 친구 몇 킬로그램이야? 몇 킬로그램이야? 성빈아. 자르기 전 몇 킬로그램이야? 자른 후 읽어보자. 성빈아. 몇 킬로그램이라고 자른 후? 2kg. 자르기 전 몇 킬로그램이야? 2kg. 맞았어. 2kg이야. 됐지? 자 이제 이거부터 이 친구 질량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MA라고 하자. MA. 그러면 이제 둘이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원인이 서로 싸우지. 예. 싸웠는데 누가 이겨? 오른쪽이 이겨? 왼쪽이 이겨? 오른쪽. 오른쪽이 이겼지. 그러면 MA에서 얘 중력이랑 얘 중력에서 얘를 뺄 거야. 얘 중력에서 얘를 뺄 거야. 2에서 돼요. 그렇지. 1kg 곱하기 중력가속도 10m/s 제곱. 됐지? 빼기 MA지. 하면은 모든 물체가 얘랑 얘랑이니까 MA 더하기 3kg 더하기 2kg지? 그게 얼마의 가속도로 가? 얼마의 가속도로? 가속도 얼마로 가? 2. 맞았어. 2m/s.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 빼기 10 MA는 이렇게 분배하면 2MA, 이렇게 분배하면 10. 됐지? 5니까 5 곱하기니까 10 MA 곱하기니까 2MA. 됐지? 그러면 넘기니까 12MA는 얼마 나와? 이렇게 하면 12MA 맞지? 불안한데? MA가 분수로 나오나? 분수로 나온대 MA가. 그러면 10이고 MA는 그럼 얼마 나와? 12분의 10. 그래서 6분의 5 kg.
맞대. 그럼 킬로그램이네. 됐죠? 그럼 기억은 맞아 틀렸어 기억. 기억은 틀렸다. 니은 짠. 3초일 때 A의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B 거거든. 이거 B 거. 그럼 A 거를 한번 해보자. A 거의 속력 시간. 속력 시간. 그러면 처음에는 붙어있지. 속력 처음에 붙어있지. 예. A 속력이랑 B 속력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야 돼. 이쪽에는 됐지. 효비나 얼음물 먹으라니까. 하고 있는 음료수 먹어야 돼. 피곤하는 거 아니까 나쁜 거거든. 맞지? 쉴 때 먹어야 돼 진짜. 피곤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3초일 때니까 자 그러면 3초일 때는 자 봐봐. 선배로 봐. 성빈아 이거 있었을 때 이거 올라갔지. 예. 이거 자르잖아. 자르면 속력은 어디 방향이야? 윗방향인지 속력은? 가속도는 어디 방향이야? 중력 가속도가 어디로 작용해? 잘랐을 때 아래로 작용하지. 그러면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그러면 10m/s 제곱이란 말이야. 10m/s 제곱. 됩니다. 그러면 1초에 얼마씩 아래로 가야 돼? 1초에 얼마씩? 10m/s씩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까 윗방향에서 중력가속도 때문에 속력이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야지. 얼마큼? 1초에 얼마만큼? 10. 그럼 얘가 10으로 떨어져 있겠지. 그럼 이때가 속력이 얼마야 돼? 마이너스 6m/s겠지. 그러면 자 니은 봐보자. 니은 맞았어 틀렸어? 니 맞았지? 그지? D급 봐보자.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이 얼마? 2kg. 그래서 2kg 곱하기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9.8이 아니야. 문제 봐보면 D급은 맞았다. 됐죠? 자 모두 하율이 너 안 되겠어. 학원에 있는 음료수 빨리 갖고 와. 얼음. 효빈이도 빨리 얼음. 자 일로 와. 빨리 둘이 따라와. 둘이 지금 잡았어. 효빈이는 영상 찍어버려. 그 사진 찍어버려. 하율이도 영상 찍어. 소리 찍어버려. 알았지? 음료수 먹어. 음료수 너네 피곤할 때 먹으라고 나 거야. 알지? 커피랑 거 다 있어. 잠오니까. 짠. 그러면 21번으로 갑니다. 우리 21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의 물체가 이제 2kg인 게 비연결이 돼 있대. 경사네 경사 있네 경사 가속도 문제네. 빗면 위의 물체가 지면 2kg인 물체 P와 연결되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한대.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해서 2초와 4초일 때 P로부터 8m 떨어진 Q를 통과한다.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몇 초가 안 주어졌나? 0초일 때 P를 통과해서 2초일 때와 4초일 때 5초일 때 P로 뭔 말이지? 뭐가 안 주어졌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충
대충 가보자 대충. 실로 연결하면 등가속도는 바로 했는데 A는 0초일 때 점 P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초일 때와 4초일 때 P로부터 더 떨어지고 뭔 계속이냐 그게. 그 말인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초일 때와 4초일 때 점 P로부터 8m를 떨어진 Q로 온단 말이. 그럼 얘가 있잖아. P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질 건데, 맞지? 그래서 여기 올라갈 건데 이렇게 여기에서 2초에 여기를 통과하고, 맞지? 돌아와서 다시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맞지? 얘가 경사를 올라가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지. 이게 가능한 말이니? 좀 고민하고 해보자. 그랬을 때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러면 봐보자. 2초일 때, 우선 2초일 때 먼저 보게. 알았지? 올라갈 때를 A, 내려올 때를 B라고 해. 우선 A를 구해보면 2초일 때 지금 얘가 여기를 가려면 2초일 때 8m를 가려면 1초에는 얼마 가야 돼? 최대 4m 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친구의 평균 속도가 4m/s여야지, 그지? 근데 맞지? 그러면 이 친구의 속도 시간을 그려보니 평균이 4m/s니 맞지? 그러면 최대 속도는 8m/s야, 그지? 평균이면 그 가운데의 중간이잖아. 그럼 최대는 위점이어야 되잖아, 그지? 최대가 이렇게 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성빈아?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거 근데 최고점이 어디일까? 최고점이 어디일지 궁금하다. 최고점이 어디일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자. 이 친구가 그러면 봐보자. 이게 2kg하고 이게 중력각도 10m/s 제곱하고 이 친구의 경사힘이 있을 거야. 경사힘. 경사힘이 A가 몇 kg인가? A의 질량은 안 나와 있지. 그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잠깐 있어봐. 문제가 잘못 나온 거니까? 문제가 잘못 나온 거니까? 삼초일 때 속력을 3초일 때 속력 네. A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2초일) 때랑 (4초일) 때에 통과한다고 했거든.
구간하는 게 가능한지 고민 좀 해보자. A의 질량 어디 경사가 2km 그리고 가속도 얼마지? 가속도가 4m/s 미지수가 하나, 두 개. 이거를 불능이야. 이걸 불능이라고. 이걸 VA라고 해요.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서 어떨 수도 있는데. 푸는 게 불가능한데. 일분만더 고민해보자. 1분만 더 고민해보는데 푸는 게 불가능한 문제 같아. 1분만 더 고민해보자. 그래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분만더 고민해보자. 알았지? 이게 푸는 게 불능이 문제일 것 같아. 푸는 게. 기울기가 덜 수도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내려가면은 이 바닥에 닿아버리잖아. 그렇지? 바닥에 닿으면은, 이제 지금 A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A 입장에서 얘가 바닥이 닿기 전에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가 바닥에 닿아버리면 얘 혼자 있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낙하할 거야. 이해가나? 그러니까 바닥이 닿기 전에는 A가 이 친구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얘는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이 닿아버리면 얘가 바닥에 닿더라도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얘가 언제 낙하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해설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4초래. 이게 4초란 말은 올라갈 때의 가속도랑 내려갈 때의 가속도가 같단 말이거든. 근데 이게 같다는 조건은 없어. 실제로는 얘가 경사가 2초랑 4초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알았지? 처음에 가속도가 작고 처음에 가속도가 크고 나중에 가속도가 작을 수도 있고. 맞지? 혹은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마지막 이 부분이. 그렇지?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만 풀었거든. 그래서 푸는 게 불능이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불능이야, 불능. 알았지? 불능입니다. 풀지 마세요, 여러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조건이 뭐 가속도가 똑같다, 올라갔을 때 가속도랑 내려갔을 때 가속도가 똑같다, 이런 힌트가 있어야지 풀 수 있어. 알았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못 풀어, 못 풀어. 힌트가 없지. 힌트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나? 혹시 알았나? 자, 만약에 제가 A가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4m/s 제곱이야. 여기가 Q점이고 제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최고점이야. 최고점. 여기 도달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거란 말이야. 내려갔을 때 경사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경사가속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6m, 8m/s 제곱이야. 경사가속도가. 그러면 올라가는 가속도랑 내려가는 가속도가 4대 8이면 이 친구가 2초 이후에 4초까지 8m/s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똑같이 봤을 때 8m/s 맞는데, 오케이? 근데 그러면 올라갈 때가 경사가 더 느리니 올라갈 때가 경사가 더 느리고 내려갈 때가 경사가 더 빨라서, 오케이? 둘의 시간비가 2대3이 2대1 나올 수 있거든. 시간비가. 알았죠? 그렇게 되면 3초일 때 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언제 구할 수 있냐면 둘이 속도비가 균등했을 때만 구할 수 있어. 근데 균등하다는 확신이 없어. 이해됐죠? 균등하다라는 힌트도 없고, 그러니 풀 수 없는 문제야. 불능이야, 불능. 넘겨봅시다. 불능이에요, 불능. 52쪽으로 가자. 52쪽. 알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지 대칭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어서, 조건이 없어서. 52쪽으로 가봅시다. 52쪽 틀린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52쪽 틀린 거 질문 몇 번? 20이랑 25 풀어봅시다. 22랑 25. 자, 22번 풀어봅시다. 22번. 자, 정지하고 있었대. 근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F였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F였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질량이 지금 A를 보면 중력이 있죠. MH가 중력이고, 그러면 성비랑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력은 얼마야? 정지야. 합력은 정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이 있고 아래로 내가 아래로 F로 따겠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둘이 뺀 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렇지? 둘이 뺀 게 작용 반작용이지. 작반. 그게 0이네. 자, 그리고 이제 A를 놓았더니 A의 크기가 8분의 1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작용 반작용이 얼마야,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 지금 얼마라고? 3F래. 알았죠? 3F고. 그러면 MH는 얼마 나와야 돼? MH는 얼마 나와야 돼? MH는 EF 나와야 되지? 이해 갔어? 자, 얘가 MH 작용하고
F도 때렸고 R로 당겼고 되지? 그런데 합력이 0이 나오려면 두 개를 뺀 게 작용 반작용이니? 그렇지? 작용 반작용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3F라고 책에 나왔어. 3F 적어주면 돼. 그렇지? 그러면 MAG가 아래야. 아래를 마이너스로 보자. 마이너스. 그러면 작용 반작용 반대니까 3F가 0 나와. 그죠? 그러면 MAG는 얼마 나와야 돼? 2F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놓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겠대. 힌트가 없어. 힌트가 없는데. A를 모았더니 A는 크기가 8분의 1쯤 간다. 신경을 풀었을 것 같은데. 놓아봅시다. 놓아보면 얘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 친구 경사 가속도를 베타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누구지? 이 친구가 MA라고 하면 근데 어디로 움직일까? 기다려보라.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자, 문제가 보자.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합력이 0이 됐으면은 어디가 더 무거워? B쪽이 더 무거워. 알았지? 그래서 경사임 B의 경사임이 A의 중력보다는 어쨌든 커야 돼. 알았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경사임 MB 그 다음에 경사가속도 베타에서 저기 MAG를 뺐더니 모든 물체 MA 플러스 MB가 얼마로 갔냐면 8분의 1주로 갔네. 됐지? 이거 하나 갖고는 못 풀어요. 왜냐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 못 풀고 시간 하나 더 얻었잖아. 뭐 얻었냐면 여기서 MAG 더하기 F가 B의 경사인 MB 베타로 같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이걸 대입해버리면 이제 남은 게 MH랑 F 관계식만 남거든? 그러면 양변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양변을 더하면 이거 없어지지. 그렇지? 이거 없어지지. 양변을 더하면 이것도 없어지지. 그렇지? 그러면 F는 MA 플러스 MB 8분의 1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 활용해 볼까? 이거 EF가 MG 그러면 이제 2분의 MH는 8분의 1 MA 플러스 MB니 약분 4 G 날아가자. G 날아가고 MA는 그럼 어떻게 나오지? MA는 4MA는 MA 플러스 MB니까 3MA는 MB다. 그래서 MB는 얼마 나와? MB는 이렇게 입고 있어. 이렇게 그냥 됐지? 이렇게 입고 있어.
자, 그러면 봐보자. 기억부터 봐보자. 기억 맞았나? 기억 맞았죠? 맞았고, 니은 맞았나? 니은은 질량 B는 몇 배야? 3배 차이인데 3배 차이. 그래서 B가 3배 크지? 틀렸고. 디귿 A를 놓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 실이 뭐냐? A를 당기는 힘. 그러면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B인데 이렇게 경사힘을 받고, 이 친구가 8분의 1로 갈까? 그러면 경사힘 MB 베타, 경사힘 맞지? MB 베타. 그리고 그랬더니 MB가 어떻게 가? MB가 8분의 1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빼기가 작은 반작이 잠깐. 그러면 F로 환산하려면 여기가 MA로 바뀌어야 되거든. MA로 바뀌어야지 F로 환산이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MB가 3MA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대입하면 MB 베타를 이걸 바꿔야겠어. 알았지? 왜냐면 MB도 정의가 안 됐고 베타도 정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MB 베타를 대입해버려야지만 풀 수 있어. 이해 갔죠? 너무 어렵지, 성빈아.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성빈아, 이게 불가능한 풀이야. 자, 왜 불가능하냐면, 파이로 봐봐.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 미지수가 세 개인 건데, 식이 몇 개 있어? 식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원래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우연히 푼 거야. 알았지? 말이 안 되잖아.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야 돼. 성빈아 이해 갔냐? 거지 같지? 거지 같은 문제야. 맞지? 하이라 맞지? 애초에 푸는 게 불가능해. 알았지? 성빈아. 그래서 이거는 대입해서만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풀다가 만 거야 지금. 풀다가 만 이유는 대입해서 풀 수 있어서 없어서야. 그렇지?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니까 말이 안 되는 풀이잖아 지금. 알았죠? 자,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버리자. 그러면 MAG 플러스 F 마이너스 메모는 얘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지? 8분의 3 MAG가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8분의 5 MAG 플러스 F. 그러면 요거 활용하면 되겠다. MAG가 EF니까 MAG가 EF니 이거 하면 얼마나? MAG가 EF니까 이거 하면 얼마나? 4분의 5F지. 알았죠? 그럼 EF보다는 커야 되겠고 3F보다는 작아야겠다. 그지? 와,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 너무 어려운 문제. 알았죠? 답이 3번이고 F는 뭐고, MA는 뭐고, MB는 뭐고를 구할 수 없는 문제야. 베타가 뭐고, 를 구할 수 없어. 알았죠? 그래서 미지수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이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만 주면 이런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야. 자, 그 다음으로 25번 가봅시다. 지금 몇 시에요? 혹시 시계 한번 봐주라. 23분이야? 24분? 그러면 우리도 문제 개수를 정해버리자. 자, 53쪽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53쪽 거 질문. 53쪽 풀어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풀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저기 52쪽 25번 풉시다. 자, 숙제로 53, 55 해와요. 숙제로 53, 55. 맞죠? 53, 55 해오고.
자, 우리 지금 25분 풀어버립시다. 25분 빨리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봅시다. 얘가 10m/s인데 1초 동안 등속도 운동하다가 브레이크 밟았대. 브레이크 밟았고 35m 갔대. 35m. 됐죠? 그러면 여기는 몇 미터야 지금? 몇 미터 간 거야 여기는? 성빈아 여기 몇 미터 갔어? 여기는? 네? 1초 동안은 등속도 운동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멈췄대. 1초 가는 몇 미터 갔어? 10m. 10m 맞지? 근데 총 미터된 게 얼마래? 35m래. 10m를 갔으니 나머지 여기는 몇 미터야? 25m. 그러면 삼각형이다, 그지? T분의 곱하기 밑변 모르겠고 높이는 10m/s 해서 그게 얼마나 25m 나와야 되잖아? 그럼 T가 몇 초 나와야 돼? 5초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 6초, 여기가 5초. 됐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한 거리가 뭐야? 20m. 등속도 운동한 거리가 20m라는데? 말이 안 되는데? 자, 읽어보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은 같고 자동차가 20m/s 속력으로 통과할 때 알았지? 20m/s로 통과한대. 그래서 1초 동안 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려온대. 그러면은 마찰력은 밖에 안 바뀌어. 마찰력이 안 바뀌겠지? 그렇지? 마찰력 안 바뀌어요. 알았죠? 마찰력은 타이어가 결정하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가속도 봐보자. 가속도 봐보니까 5초 동안 10변 했으니 여기 각도 얼마야? 2m/s 제곱이잖아. 그게? 그러면 1초에 얼마씩 바뀌어? 2m/s씩 바뀌어. 그러면 1초에 2m/s씩 느려진단 말이야. 알았지? 20m/s가 느려지려면 멈추려면 몇 초 걸려야 돼? 몇 초 걸려야 돼? 10초 걸려야겠지. 10초. 그치? 그러면 몇 초에 끝나? 11초에 끝나네. 자, 기억. 등속도 운동을 하셨을 때 거리가 여기 얼마 나와? 20m 나오지? 기억 맞았고. 그렇지? 니은 P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전체 구하래. 전체 구해보면 여기가 20m 나오고 여기는 얼마 나오지?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20이니까 200인데 삼각형이니까 100m 나오지. 120m 가야겠다. 그치? 맞았고 지금 P를 지난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11초 걸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틀렸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했고 53, 55 잘 풀어오시고 또 숙제 있었죠? 숙제. 그렇지? 또 숙제 있었지? 음. 17쪽부터 20쪽까지 17, 20쪽. 자, 17쪽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17쪽 풀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17쪽 풀어오신 분. 17쪽 틀리신 분 없어요. 그 다음에 18쪽 질문 있으신 분 18쪽 질문 없어요. 19쪽 질문 있어 요네? 효빈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숙제 20쪽까지였나? 20쪽 질문 있으신 분 효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숙제를 추가로 내줄게요. 21, 22, 23, 24 21부터 24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쫙 넘겨서 자, 여기는 숙제를 간간히 내주고요. 쫙 넘겨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운동량 페이지 56쪽으로 가봅시다. 56쪽. 고생하셨습니다. 56쪽.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운동량 보지를 법칙. 자, 운동량 봅시다.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으로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그래서 자,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운동량 P. 정리를 해보면 P는 MV,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단위는 운동량 자체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 킬로그램,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알아두시고 얘를 한번 들어보자. 자, 얘가 만약에 물체가 3kg인데 4m per sec로 가면 운동량 P는 얼마냐면 3kg 곱하기 4m per sec라. 3 곱하기 4니까 12kg 미터 per second. 알았죠? 운동량 긁었고요.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뭐가 될까? 왼쪽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kg인데 왼쪽으로 7m per second 가면 2kg 곱하기 마이너스 7m per second에서 마이너스 14kg 미터 per second. 알았죠?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걸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충격을 받으면 오늘 며칠이지? 오늘 15일? 6일?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숙제를 줄여야겠어. 기본 문제밖에 못 풀어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숙제를 좀 줄일게. 오늘부터. 왜냐면 2단원까지 1월 말에 끝내야 되거든. 지금 1단원 남았잖아. 너무 시간 좀. 자, 됐고요. 과제 내준 거 풀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원래 1단원만 풀어주기로 했는데 오늘부터는 숙제량이 줄어야겠어. 문제풀이 반에서 합시다. 알았죠? 충격량, 충격받은 양,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힘의 충격힘 곱하기 충격시간 충격시간 이렇게 하고요. 충격량 I, 충격힘 F, 시간 T. 충격량 단위 뉴턴 곱하기 뉴턴 곱하기 세컨드, 힘은 뉴턴, 시간은 세컨드. 요능이야. 충격받으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 변하겠지. 그래서 충격과 속력 변화가 비례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가 비례. 단위가 똑같아. 뉴턴 세컨드. 뉴턴 세컨드가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되고 곱하기 세컨드. 그러면 세컨끼리 약분돼 버리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매우 중요하니까 외워놔야 돼. 조금 다르긴 한데 운동량은 힘을 이미 받은 다음에 움직이고 있으니 걔가 힘을 추가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충격량은 힘을 받고 있으니 알았지? 그러면은 뭔가 물리량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완전히 같진 않은데 물체가 운동량이 충격량을 받으면 더하거나 뺄 수 있어. 단위가 똑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만약에 5kg m/s가 있는데 얘가 충격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뉴턴세크를 받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7kg m/s가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m/s랑 뉴턴세크가 같아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알았죠? 무시 아니지. 마이너스 7 킬로그램. 원호양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를 의미할까? 오른쪽, 왼쪽. 알았지? 그럼 얘는 오른쪽에 왼쪽에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얘는 왼쪽. 저 크기 구하라고 하면 절대값 쳐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 보니 운동량 변화. 자, 운동량 변화를 삼각형 P라고 하거든. 삼각형 P. 그러면 변화는 나중 것 빼기 처음 거. 나중 것 빼기 처음 거고 이게 충격량 이렇게 쓰고 맞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충격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충격힘 시간 그래프가 있고 충격힘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FT 이때 충격량은 연애와 충격량 어떻게 돼? 두 단위를 곱해야 되지. 곱하기가 그래프 넓이지. 넓이 얼마 나와? 2분의 맞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충격량 아니 얼마 나와? F 여기를 칠하면 FT죠. 그래서 그래프에 따라서 충격량이 달라져. 2분의 1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로 될 수도 있고. 알았죠? 원리는 앞에 거랑 똑같네. 과학에서 곱셈은 그래프 넓이요. 자, 그게 여러분 책에 56조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57쪽에 그거는 별표를 쳐야 돼요. 별표를 쳐가지고 충돌 시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 여기서 에너지 보존 미안하다. 충돌 시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충돌 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맞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 막 물체끼리 충돌해 버리면 소리 발생하거나 열이 발생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운동량은 보존돼요. 운동량은 보존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kg이 얘가 얼마로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3m/s로 가고 있고 이 친구는 5kg이 왼쪽으로 4m/s로 가고 있어. 연호야 그러면 이거는 6kg/ms고 얘는 마이너스 20kg/ms지. 이때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고 왼쪽 오른쪽 그렇지? 얘는 6kg/ms고 얘는 마이너스 20kg/ms인데 충돌해버리면 충돌을 해버려가지고 아무래도 얘가 가겠지? 왼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그랬지?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운동량을 P1, 이 친구의 운동량을 P2로 하면 P1 플러스 P2는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될까? 둘이 더하면 14kg m/s 나와야 돼.
알았지? 오케이. 13이냐? 14 맞지? 자, 그래서 충돌 전 여기 P1, P2 하자. 충돌 전 운동량 합도 마이너스 14kg/m 나와야 돼. 충돌 후도 나와야 돼. 됐죠? 됐어. 자, 끝났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58쪽. 자, 58쪽 보면 두물체의 운동량과 운동량 보전. 자, 두물체가 충돌하게 되거나 자, 충돌하게 되거나 여기다 적어보자. 하나밖에 더 적어보자. 분열하거나 폭발하거나 분열, 폭발, 충돌 시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러면 효비나 전자가 뭔가 물질이 분열해서 전자가 생기잖아. 맞지? 물질이 분열해서 전자가 생기면 충격량 보존 때문에 그지? 하나가 탄생하면 운동량 보존 때문에 연회 그러면 어떤 친구 X도 탄생해야겠는데 그래야지 폭발 과정에서 전자가 생기면은 걔랑 똑같은 뭔가가 생겨야 되겠어. 그래야지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다. 이해됐어? 그지? 어떤 공간에서 갑자기 전자가 딱 생겨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야. 경비는.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운동량 합이 생성되기 전에 운동량 합이 얼마야? 이렇게 있었다면 운동량 합이 0이지. 그지? 운동량 합이 0이지. 운동량 합 0. 그럼 얘도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럼 물체가 MV로 가면 여기는 뭔가가 생겨야 되잖아. V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입자는 쌍생성이야. 쌍생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는 어디서 봤어? 쌍생성 작용 반작용에서 봤지. 그렇지? 작용 반작용에서 힘이 쌍생성이잖아. 그럼 입자도 쌍생성이야. 우주도 그러면 어떻게 돼? 우주도 쌍생성이. 그러면 우리의 쌍생성 우주는 우리랑 어때야 돼? 같아 달라야 돼. 우리의 쌍생성 우주는 우리랑 같아야 돼. 함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쌍생성 우주가 그 안에도 지구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시간에 소화하고 있어야 되고 걔들도 우리를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진짜야. 소름 끼치지? 이건 진짜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에요. 알았죠? 실제로 전자가 탄생할 때 얘랑 대칭인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이게 전자고 이게 양전자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신기하죠? 둘이 합치면 얼마일까? 둘이 합치면 얼마가 될 것 같아? 자, 운동량 P랑 마이너스 운동량 P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0되지. 그래서 둘이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돼? 둘이 실제로 만나면 0됩니다. 사라져요. 신기하죠? 같은 운동량에 만나면 사라지니까. 세상이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지금 사라졌고. 아무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충돌, 폭발, 분해. 충돌합니다. 그래서 폭발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충돌 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둘이 이쪽으로
이동 중이야. 이동. 그래서 충돌할 때가 있겠죠. 충돌하면 이제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다음에 둘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같이 가는 경우. 여기 다 있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 하나는 정지하고 하나만 가는 경우. 근데 연우야 미지수가 많으면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어떤 케이스인지. 알았지?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든 간에 충돌 전후 뭐가 보존된다?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알았죠?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운동량 보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8쪽 보면 두 물체의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했죠? 연호야 시계 몇 분이야? 55분 넘었을 것 같아. 네,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표비가 너무 어렵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대. 여거 아니야? 자, 너의 그 우리 우주에 쌍생성되어 있는 표빈이한테 인사 한번 할래? 그 친구도 너한테 지금 인사할 때기가 되어 있다. 함수가 똑같으니. 그래서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줘. 어차피 저기서도 손 흔들고 있어 지금. 알았죠?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생각하냐, 승민아? 신기해요. 신기하지.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알았죠? 여기 함수가 이쪽으로 가는 운동량 함수가 P면 여기가 이제 우주가 생성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 반대쪽에 가는 함수도 T칭 절대값이 같고 방향이 반대인 P일 건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대칭 우리가 있어. 대칭 우리. 그래서 거기도 한국이 있고 여기도 한국이 있고. 알았죠? 그러면 최소한 우주는 쌍으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쌍으로 존재하고. 알았지? 그래서 물질들도 실제로 쌍으로 존재해.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을 이렇게 부르고 여기 있는 물질을 반물질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많이 관찰되는 물질을 물질이라고 부르고 우리 우주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물질을 반물질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전자를 물질이라고 부르고 양전자를 반물질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이 합쳐지면 영대버려요. 사라져요. 이 사이에서 그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간이 핵 융합을 넘어서 다음 에너지 발전은 저 반물질 발전이에요. 반물질을 우주에서 걸러내가지고 물질하고 둘이 만나게 해버려가지고 만나면 무슨 뭐 핵시설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소설이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 이야기. 자, 58쪽 가봅시다. 그래서 58쪽 그냥 운동량 합은 어쩐다고? 안 바뀐다 하고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 뭐 스포츠, 교통수단, 발사체,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사실 많이 활용해요. 전쟁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화편의 각도를 알면은 그 누가 어디서 대포를 쐈는지 알 수 있어.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알았죠? 그리고 화재 같은 거 감식 알아요? 화재 감식? 화재 같은 거 일어나면 감식한다고 하잖아. 그렇지? 막 총기 같은 거 사고 나면 감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폭발했어. 폭발하면은 이쪽으로 질량 M이 V로 날아가면 이쪽도 질량 M이 V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갖고 파편이 여기 있어. 파편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 왔을 때 순간 MV인 걸 알 거 아니야. 그치? 계산을 하면 거리를 대충 알면 그러면 여기도 MV인 걸 아니 위치를 구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어디서 폭발했구나. 전쟁에서는 화편이 이렇게 떨어지면 컴퓨터가 이걸 역계산해가지고 여기서 대포를 쐈구나. 그러면 이 싼 친구, 그 폭탄을 보낸 친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그렇죠? 무섭죠? 화편만 가지고 날 수 있어요. 다 이거. 자, 숙제로는 기본 문제만 내줄게요. 기본 문제 61쪽까지 해보세요. 50부터 61. 끝입니다, 여러분. 50부터 61.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